근데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에서 포착이 됐는데요. 기자와 난데없는 추격전을 펼치던데 왜 그랬을까요?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. 저는 오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큰 깨달음을 얻겠습니다. 지금 저는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돌아올 계획들 세우지 않았습니다. 대표님 뭐 죄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. 제가 반갑고 갖고 떠나겠다고 했지만 아직 떠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안철수 전 의원이요. 오랜만에 언론의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 등밖에 보이질 않았어요, 양 변호사님.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든 이제 독일로 떠났던 건 맞는데요. 네. 독일에서 이제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1년짜리 비자를 얻으려고 귀국해 있었고 그 귀국해 있는 과정에서 이 기자가 요즘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의 그 미래 사무실에서 주변 네. 정치인들을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는데 실제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안에 있었던 거죠. 나오는 길에 기자가 어떤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다.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 이 담당 기자였던 모양입니다. 해당 언론사에서 네.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냥 아무 말씀이 없이 엘리베이터를 처음에 탔다가 네. 엘리베이터를 기자가 따라서 같이 타니까 그 엘리베이터 갑자기 나와서 비상계단으로 저렇게 가셨던 거예요. 네. 심지어 어떤 언론에서는 너무 빨리 움직이시니까 저게 혹시 좀 빠른 속도로 감기 해서 유튜브에 올린 거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그거는 아니고 실제로 7층에서 저렇게 빠른 속도로 그냥 피하셨다고 하네요. 네. 왜 제가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 문제 때문에 체류를 하고 있노라는 설명만 해주셨을 될 것 같은데 네. 아예 답변을 안 하셨답니다. 네. 아니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불이 나게 달려가시는 게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. 이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대선 후보의 시장까지 후보로 나섰던 분이었는데 말이죠. 어떻게 보이셨어요, 정 변호사님? 근데 독일로 가신다 해놓고 사실은 여기 계신다 싱크탱크 지금 미래 아닙니까? 그게 네. 예전에 정청래 네트워크 내일 하던 건데 이제 그런 것도 난 해산을 하고 독일 가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와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또 손학규 그 전 대표 같은 분도 거기서 네. 소위 안철수 계쪽 분하고도 만나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모임의 장소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아마 안철수 전 대표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내가 뒤에서 뭔가 또 정치적인 걸 하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해서 저렇게 자리를 피한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말씀을 안 하신 게 당당히 가시는 게 좀 네. 좋았지 않았을까. 진짜 뭐 죄진 것처럼 저렇게 가시는 게 네. 모양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. 따라가는 자, 기자도 이제 김규식 교수님께 마이크를 돌립니다. 예, 예. 자, 왜 서울에 계신 건지 예. 그리고 독일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. 말씀 나오신 대로고요. 네. 저도 이제 독일 떠나기 전에 다음 주 그러니까 9월 2일이 바른미래당 당권 주자를 뽑는 대표 전당대회입니다. 네네. 그러니까 9월 1일 전당대 이전에 가는 것이 확실하게 돼 있고요. 다음 주면은 이제 독일 가는 게 분명해집니다. 왜냐하면 네. 비자 인터뷰만 받으면 바로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네. 그리고 이제 지난 한 2주 정도 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이후에 독일에 가서 1년 동안 있을 수 있는 집과 그다음에 학교, 연구소 등을 좀 둘러보고 독일에 있다 왔거든요. 그러니까 결코 그건 틀린 게 아니고요. 다만 이제 어제 저 행동은 제가 봐도 언론에서 일단 저 카메라를 들고 들이닥친 언론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그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굉장히 아프게 썼던 기사를 썼던 데예요. 그러니까 네.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 언론사하고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런 언론사의 기자가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네. 순간 당황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어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통화에서도 그 억울함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정치인이라면 더 당당하게 5% 네. 해달라고 하고 뭐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되는데 아마 순간적으로 그 언론사에 대한 어떤 불만 또는 불안 네. 또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에서 떠나겠다고 이야기했고 일단은 그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네. 당대표 선거와 관련돼서 혹시라도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것들의 의혹의 누출이 있어서 언론 자체를 좀 피하는 게 낫겠다라는 순간적인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
네. 일단 그 자체를 무릅쓰고 들어왔던 저런 언론사의 약간의 좀 비상식적인 행동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좀 당당하게 했으면 훨씬 좋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러면 김 교수님 안철수 전 대표가 억울해하셨다라는 게 어떤 게 억울해하셨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이른바 그 선거 막바지에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? 부정적인 좀 기사 김문수 쓰셨던 후보와의 분이라. 후보 단일화 논란을 잊지도 않은 사실을 이렇게 전해졌다, 확인됐다라고 기사를 써가 일파만파로 커졌던 사건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때 차라리 대변인 맡았으니까 알고 있거든요. 인사 안 하고 그냥 그렇습니다. 바로 그냥 의연하게 그러니까, 자리를 예. 피하는 게 낫겠다. 아마도 카메라가 아니고 그 신문사가 이제 사실은 그냥 이 신문사인데 카메라를 안 들고 왔으면 저기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. 근데 카메라를 들고 들이닥치니까 아마 순간적으로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정치인의 자질 중에 하나가 좀 사람들 속된 말로 뻔뻔스러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자기를 비난하고 하더라도 전혀 표정을 안 나타내는 네. 소위 얼굴 두껍다 그러죠. 그런 것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그게 되신 이제 걸로 안 보입니다. 대표의 예. 본래 이제 그 안 대표 지지하는 분들의 또 하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여전히 순수함에 남아 있다고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아직 근데 얼굴이 후욱이 되지 않아가지고. 예. 두껍고 어둡지 않다. 예. 근데 이제 대표 후보로 나선 이준석 씨가 했던 얘기를 보면요. 안철수 전 대표를 두둔하는 듯 하면서도 뭔가 행간의 미묘한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전당대회에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저 장면에서 나왔었거든요. 이게 거리낌 없이 조직을 불러 모아가지고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모의하고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상하게 특정 몇 사람에게만 이제 월급이 몰아서 가게 되는 이런 부분이면서 전 대표의 영상과 함께 지금 저 당에 쪼개지는 현실을 많은 분들이 목도하게 된 것 같아요, 임 변호사님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죠. 마지막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라고 시작을 했다가 정말 진짜 뭐 땡땡땡 이렇게 서는 걸 보면 네. 반어법을 쓴 것처럼 보이고, 그러니까 저 자리를 피했었던 이유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해산한다고 했었던 그 미래라고 하는 정책 그룹의 사무실에 있는 것, 물론 사무실 입구에는 지금 임대를 찾고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부에서 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급여도 제공이 됐다고 하니까 네. 그럼 유지를 하겠다는 건가? 그리고 또 특정 어쨌든 정치인을 만나고 있었고 또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누구에게 가장 유리한 사람이 당 대표일까라는 논의 자체가 어느 정도 네. 있었다. 그냥 뭐 가볍게 심각하게 했다라도 정치라는 것 자체가 말이라는 게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시점이고 네. 또 벌써 그런 얘기도 나온 거예요. 저렇게 피하시다 보니까 추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안 피하고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이런 추론이 안 나오는데 네. 피하셨으니까 비자가 1년짜리야? 그럼 1년 뒤에 또 총선 즈음에서 돌아오시겠다는 얘기인 건가? 그러다 보면 앞으로의 기획이 그냥 접고 들어가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금은 네. 뭘 하고 있고 누구를 대표로 어느 정도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1년 뒤엔 돌아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들이 나오게끔 사실은 계기를 좀 제공을 하셨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국민의당 출신 이제 안철수 예. 전 대표 모셨던 분들의 이분들 계좌에만 지금 6,800만 원 이제 월급 명세서가 발견이 되니까요. 그런 의혹에 대해서 아마 제기했던 것 같아요. 예, 그렇죠. 이준석 후보야 뭐 저렇게 쓸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아까 정책 네트워크 그 미래 사무실이 네. 그 실제로 이제 7월 말에 일단 공식 그 해산 절차를 해서 해산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체 사단법인 해산이 돼 있고요. 다만 임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네. 사무실을 아마 거기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지금은 이제 정치실을 물러나서 독일 갈 준비를 하고 이거 다음 주면 떠나는데 네. 지금 뭐 상계동에 있는 집에서 나와서 어디 갈 데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도 한때는 대선 후보까지 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보는 데는 그 사무실이 임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. 가끔씩 왔다 갔다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나 미래가 조직적으로 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기 좀 어렵고요. 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저 해프닝은 일단 기자와의 안 대표의 관계 사이가 굉장히 불편했던 그 기자가 있었고요. 그다음에 카메라를 갑자기 들기를 메고 왔기 때문에 아마 당혹했던 게 있고 또 하나는 네.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. 정치에서 물러났고 언론을 피하고 있는 게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금 기본 원칙입니다. 언론은 가능한 피하겠다. 사람은 네. 계속 만납니다만. 그래서 언론을 피하겠다는 생각이 앞선 나머지 저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가실 데가 없다 해도 재산도 꽤 있으신 분인데 이 싱크탱크 미래도 해산한다고 하신 마당에 해산이 됐습니다. 네, 예. 그래서 사무실 있는 게 더더욱 이제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. 그래도 애쓰셨어요, 교수님. 저희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전 대표 얘기를 해보려고요. 떠나신다고 했는데 절대 떠나신 분이 아니었을까?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요. 지금 한국에 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
이분을 기다리고 있는 게 벌금 2천만 원이라니 임박을 변호사님 정확히 뭡니까? 말하면은 과태료 2천만 네. 원입니다. 이 지난 5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. 그 이유는요. 지난 3월에 이 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지자체 선거 관련해서.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려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그 선거 여론조사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등록되지 않은 걸 발표했거든요. 이게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은 뭐 형사처벌도 있지만 과태료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중앙선거 관련해서 2천만 원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는 너무 과하다라고 네. 의견서를 냈는데 여전히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법원까지 갔습니다. 근데 법원에서 2천만 원 맞다. 과태료 네. 2천만 원 내라고 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뭐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나를 돈 없다 잡아가라. 그러니까요. 예, 이러고 아니 있어요. 당대표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냐라고 하면서요. 돈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 당에서 내주실 수 있는 건가요? 아니면 홍 대표가 내셔야 되나요? 아니, 홍 전 대표죠. 이거는 뭐 그때도 당비로 낼 수 있는 부분을 아마 당내에서는 추진을 해보셨던 모양인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. 여의치 않았군요. 그리고 이제 과태료이기 때문에 개인의 분명히 어떻게 잘못이신 거지. 그러면 당대표로서 나와서 어떻게 보면 뭐 활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 당비로 이분 예전에 특수활동비도 집에 가져가시긴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리고 그나마 아까 임 변호사 얘기했지만 선관위에서 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한 부분도 꽤 커요. 벌금 같은 경우는 알려져 아시겠지만 안 냈을 경우 노역장 유치도 할 수 있는 건데 과태료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그냥 행정처분에 따라서 재산에 대한 압류 같은 것만 할 수 있는 거고 네. 또 비슷한 이유로 했었을 때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과태료 매겨져서 그대로 고스란히 다 납부도 하셨어요. 그래서 뭐 없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. 미국 체류비를 좀 줄여서 빨리 납부를 하시는 게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. 아니, 항고하실 수도 있어요. 항고하실 수 있고 너무 과하다. 그러니까 지난번 귀국길처럼 이렇게 레드카펫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뭐 과태료 2천만 원의 고소 사건까지 진행되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지금 상황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.